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2년 7월 8일 광저우일보에 실린 한 기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의문의 음성 메시지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 메시지는 지난 5월 31일 대만 핑동에 거주 중인 장 씨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당시 장 씨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불과 10명 남짓이었고요. 주변에 전화도 아니고 음성 메시지를 남길 만한 사람이 딱히 없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장 씨가 처음 받아본 음성 메시지에 호기심이 발동했고 사서함을 확인하게 되자 안에는 1분 남짓의 메시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분명 장 씨가 모르는 한 남성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격하게 흐느끼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현지인조차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다시피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들리는 선명한 소리. 죽기 싫어. 난 죽기 싫어. 여기서 죽기 싫어. 내가 왜 여기에 있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뒤에서 뭔가 바람이나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오는 자동 목소리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21분에 온 메시지입니다. 5월 25일. 그날은 대만 국민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 25일 오후 2시 50분에 중화항공 611편 항공기는 탑승객 206명과 조종사, 부조종사, 그리고 엔지니어를 포함해서 총 225명을 태우고 대만 국제공항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중화항공은 대만 소속의 국영항공사인데요. 611편은 수도인 타이페이를 출발해서 1시간 40분 정도 날아 홍콩에 도착하게 되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아주 특별한 비행이었다고 해요. 이 항공기가 타이항공에 하나로 약 15억 원에 매각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611편에게 있어서는 중화항공 타이틀을 다는 마지막 비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오후 2시 56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고 조종사들이 기기를 점검한 후 관제소에다가 항공기를 활주로를 이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 3시 7분 611편이 6번 활주로에서 이륙을 허가한다 라는 거를 들었고요. 서서히 비행기가 이륙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관제탑에서는 고도 793m까지 상승을 한 후에 유지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종사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가동하게 되면서 무사히 대만 해협상공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런데 이륙 20분이 지난 3시 27분 갑자기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항공기가 고도 약 35,000pt에 접근 중인 것을 알리는 신호였는데요. 조금 후에 관제탑 레이더에서 항공기의 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관제탑에서는 계속 비행기에 연락을 취해보지만 아무런 답이 들려오지 않았는데요. 이후 상공에서는 기체가 4등분으로 쪼개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3시 31분 대만 해안에서 55km 정도 떨어진 펑후 군도 북쪽 바다에서 비행기가 추락한 게 확인됩니다. 즉 이걸 해석하면 항공기가 상공에서 갑자기 공중분해되면서 바다에 빠졌다고 볼 수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대만에서 1000명 정도의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대를 바로 파견했고요. 해안경비대도 군함뿐만 아니라 어선까지 출동시키면서 일단 생존자 수색을 최우선적으로 명령합니다. 그렇게 발빠르게 구조가 진행되죠. 그리고 5시 5분쯤에 구조팀이 드디어 육안으로
대만 해협을 떠다니고 있는 611편 항공기 잔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 산산조각이 나 있었는데요. 이 잔해가 100km 이상 떨어진 대만 내륙까지 날아갔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산산조각 될 정도면 엄청난 충격으로 떨어졌겠죠. 그런데 생존자 수색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유가족들이 해안가에서 발을 구르면서 살아있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6시 10분쯤에 발견된 첫 번째 사망자 시신을 시작으로 해서 탑승객 225명 중에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곧이어 조난자들의 시신이 인양되었고요. 신원 확인이 시작됐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생존자를 찾아서 대만 정부가 조사본부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이 항공기가 왜 추락했는지 원인 조사도 나서게 됩니다. 이 612편이 미국산 비행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도 이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고 존 델리시라는 책임자가 대만에 도착합니다. 한편 대만 언론에서는 이 참사를 겪고 나서 극단적인 의견이 나오게 돼요. 항공기가 격추된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중국과 대만이 워낙 오랫동안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사고 당일 중국이 대만 해협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했다가 미사일을 여기에 쏜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이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의심하는 건 대만으로선 합당하게 보였죠. 중국은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얼마 후에 조난자 작업이 끝나고 비행기 잔해들이 인양이 되고 분석을 해봤더니 미사일에 격추되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면 레이더에 당연히 포착이 되었을 텐데 그런 기록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공중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한 게 아니냐? 그 당시 사고기 근처에 운항 중인 항공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원인으로 폭탄 테러로 인한 추락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난자의 사체에서 그렇다면 화상이나 그을린 자국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건 없었어요. 항공기 잔해에서도 없었고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다가 멀쩡했던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공중분해되냐고요. 드디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지 25일 만에 2개의 블랙박스가 발견됩니다. 안에는 조종실의 대화를 녹음한 장치 그리고 항공기 그 컴퓨터의 데이터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추락 직전에 어떤 상황인지 실마리를 밝힐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근데 확인해 봤더니 이 녹음 내용만으로는 정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그 이유가 사고 직전까지 조종실에서 비상사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공기에 결함이 생기면 동시에 녹음 장치가 꺼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전조 현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팀이 난항을 겪게 되어 원인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우연히 6년 전에 있었던 TWA 800편의 연료탱크 폭발 사고와 이번 사건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중화항공의 611편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47-200기를 사용하고 있던 그 TWA 800편은요. 상승하던 중 갑자기 공중분해를 했고요. 이게 또 무더운 날씨였다라는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팀이 그때와 비슷하게 여쩌면 연료탱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고는 마침 사고 48일 후에 그 가까스로 해상에서 611편의 연료탱크를 찾아내요. 그러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연료탱크가 폭발했다면 여기에 그름이나 어떤 뒤틀린 흔적이 있어야 됐지만 그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일 유력했던 가능성마저 배제되고 말았죠. 결국 합동조사팀이 TWA 800편 이 사고조사 때 사용했던 그 궤도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자라고 제안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궤도 분석 기법이라는 건요. 비행기가 공중에서 분해될 당시 우리가 다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흩어지게 되는 잔해의 부위별 분해가 누가부터 시작을 했는지 그 순서를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그러려면 그 잔해들을 다 모아서 일일이 번호를 매기고 분석해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걸 미국으로 보내서 드디어 사고 당일 1670m 상공에서 벌어진 6.11편의 분해 장면을 생생히 재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비행기가 잘 날고 있다가 뒤쪽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처음 내동강이 나게 된 거죠. 레이더에 잡힌 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영상이 굉장히 뭐랄까요, 평온하게 시작을 해서 항공기 그 무슨 광고 영상 같은데 이런 식으로 보니까 너무 처참하네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바로 분해가 됐던 겁니다. 자, 조사팀은 꼬리 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그 꼬리 잔해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그러다가 번호를 매겼던 640번 잔해에서 특이한 흔적이 발견됐어요. 보통 금속은요, 과도한 무게나 압력을 받아서 잘리면 구부러진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640번 잔해는 이상하게도 이 단면에 구부러진 게 없이 평평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평평한 단면이 생기냐? 그 이유는 반복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서서히 잘려지면 평평하고 매끈해진다고 합니다. 640번 잔해는요, 항공기 중앙과 꼬리 쪽 화물칸 문이 연결된 부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공중분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위치였던 거죠. 그래서 이걸 연구원에 보내서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이 부분에 동체 손상을 알루미늄 판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수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까 일단 6.11편 항공기는요, 1979년에 도입이 돼서 무려 22년이나 사용하고 있던 노후된 항공기였습니다. 사고 당일은 무려 마지막 비행이라고 불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항공기의 수리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번에 착륙을 하던 도중에 꼬리가 활주로에 긁히면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하는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원래는 해놔야 되는데. 그래서 조사팀이 수리 공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파헤쳤죠. 그리고 비극의 시작점을 결국 발견합니다. 원래 보잉사의 규칙에 따르면요, 동체가 긁히거나 파손이 되면 손상 부분을 떼어내고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 보강제를 그 손상 부위를 좀 넉넉히 덧대도록 정해져 있다고 해요. 왜냐면 하늘에 올라가서 압력을 받아야 되는 비행기니까요. 근데 당시 6.11편은 꽤 심각한 파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포로 문질러서 평평하게 만든 뒤에 보강제를 이제 덧대게 되는데, 이 알루미늄 보강제 역시 넓게 덧댄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분만 덧대게 된 거죠. 흔적만 가릴 정도로요. 그러니까 정비공들이 규정을 어겼던 겁니다. 그리고 수리 기록 또한 허위로 작성했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라고 했던 작은 기만이 결국 2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졌던 겁니다. 국내에서도 있었던 이런 사고도 그렇고 해외 참사들까지 보면 분명 이건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중화항공의 운항 기록이 공개됐는데 4년 간격으로 사망자를 냈던 기록이 밝혀지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불안한 항공사라는 오명을 지을 수 없게 되죠. 자, 이제는요, 이 참사의 전말을 잠깐 뒤로 하고 다시 맨 처음 들려드린 음성 메시지 이야기로 돌아오면, 그 파일은 대만 커뮤니티에서 중화항공 6.11편의 조난자 음성 메시지라고 불렸던, 그래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결국 신문까지 실렸던 일이었습니다. 7월 8일 광저우일보에 실렸는데요. 이때 음성 파일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흐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근데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
그날 중화항공을 타고 있던 그 탑승객의 마지막 목소리라고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의견은 갈리게 되죠. 이건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장난으로 만들어진 거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건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죽은 영혼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긴 음성이다 라는 이야기까지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만약 그가 생존자였다면 전화에다 대고 먼저 도와달라 SOS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는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치 신세한탄을 하는 것 같았죠. 그렇다면 음성 파일은 정말 죽은 자의 목소리였을까요? 또 다른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이게 사고 직전 화장실에 있었던 남성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화장실에 누가 있다가 항공기가 공중 분해했고 화장실에 갇힌 채 추락하는데, 이 밀폐됐던 화장실의 물이 조금 다른 곳보다 천천히 차오르면서 급한 마음에 아무한테나 음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스토리를 껴맞춘다면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메시지의 슉슉 소리가 파도 소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기된 설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게 파도 소리가 아니라 추락 중이던 화장실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는 바람 소리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이상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중화항공 611편의 추락 사건은 5월 25일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이 메시지를 받은 건 5월 31일, 무려 6일이나 지나서 도착한 메시지였어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611편 항공기는 펑우해라는 곳에 추락을 했는데, 여기가 대만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 실제 사고를 당했을 때 음성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 6일이 지나 메시지가 왔고, 이 또한 오류로 제3자에게 도달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처음에 그저 오싹하게만 들리던 저 메시지가 한없이 슬프고 애처롭게만 느껴지는데요. 그날의 참사 이후 중화항공은 번번이 항공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면치 못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그 611편 이후 대형 참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이 미스테리적인 요소였던 그 음성 메시지를 여러분께 먼저 소개하면서 흥미를 일으키고자 했는데요. 실제로는 스토리 전반적으로 인간의 기만이 가져온 대형 참사, 남일로만 느껴지지 않았기에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그나마 우리가 비극을 겪었지만 역사가 절대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